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6월 2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데뷔 평가전. 이 경기는 한국 축구가 2002 한일 월드컵 이후 4강 신화 20주년을 맞이해서 또 6월에 4차례의 화끈한 A매치를 준비하는 과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브라질에도 큰 의미가 있는 20주년입니다. 브라질 축구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통산 5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뤘고 그 우승으로 단독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그 뒤로는 아직 월드컵 우승을 다시 하지 못했어요. 특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아쉽게 4강전에서 탈락을 했고 그때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등장했고 또 손흥민 선수도 네이마르와 동갑내기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첫 월드컵을 경험했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이제 조별리그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알제리와의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했고 네이마르 선수는 이제 8강전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겪었고 독일과의 4강전을 7대1로 참패하는 것을 바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쓰린 시간을 보냈지만 그 이후 8년 동안 두 선수 모두 세계적인 스타로 이제 성장을 했고 이번 월드컵에서 좀 큰 성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우승을 노리고 있고 한국 축구는 또 한 번의 4강 신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번 월드컵은 11월 카타르에서 겨울에 열리기 때문에 여름에 담금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질이 한국, 일본을 상대합니다. 최정예 멤버로 나섰습니다.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어느 때보다 강력한데요. 브라질 대표팀의 소집 명단에는 골키퍼 포지션의 리버풀의 알리송과 맨시티의 에데르송, 수비 라인에는 바르셀로나의 다니 알베스, 유벤투스의 알렉스 산드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텔레스, 레알 마드리드의 에데르 밀리탕, 아스널의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파리 생제르맹의 마르키뉴스, 첼시의 티아고 실바까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미드필드 라인도 레알 마드리드의 카세미루, 리버풀의 파비뉴, 맨유의 프레드가 있고요.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스까지 또 공격 라인에는 리옹의 파케타, 에스턴빌라의 쿠티뉴, 맨시티의 제주스, 아스널의 마르티넬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테우스 쿠냐,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 리즈의 하피냐, 에버튼의 히샬리송,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 비니시우스까지 있습니다. 이 명단 중에서 오지 못한 선수가 일단은 유벤투스의 풀백인 다닐루 부상으로 하차했고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에데르 밀리탕이 합류 과정에 코로나19 이제 검사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파비뉴 선수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 잘못 얘기를 드렸는데 합류를 정상적으로 해서 훈련까지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 대표팀도 가능한 최정예 멤버를 좀 꾸렸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페네르바체의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김진수 선수가 합류는 했지만 햄스트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 경기는 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파울루 벤투 감독 그리고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브라질전에 데뷔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리그앙에서 브라질의 대표 수비수들을 직접 상대해본 황의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나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지만 부상 없이 마치고 왔다. 다가오는 4경기 잘해보겠다.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해왔던 그대로 플레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황의조 선수가 2021-2022 시즌 프랑스 리그왕 전반기에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줬고 아시아 선수의 리그왕 최다골까지 넣었는데요. 아쉽게도 후반기에 팀이 이제 강등을 당하게 됐어요. 또 강등으로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흔들렸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도 제대로 골을 추가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황의조 선수가 올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클 수밖에 없고요. 또 마르키뉴스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대결을 해봤고 티아고 실바도 첼시에 오기 전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뛸 때 황의조 선수가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긴 하지만 좋은 찬스 만들 수 있고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다음은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벤투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포르투갈의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를 했었고요. 그런 인연을 통해서 브라질의 이제 명문 클럽인 크루제이로 감독을 맡기도 했었기 때문에 브라질을 잘 아는 감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2019년 이제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 대표팀이 좀 도전적인 축구를 했다가 좀 완패를 당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이번 경기 어떻게 반영할지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벤투 감독의 이야기 이렇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했다. 브라질의 퀄리티는 익히 알고 있다. 기존 경기들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도 상대팀을 분석했다. 약점이 많지는 않지만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의 실력과 특징을 살리겠다. 도전이 될 것 같다. 좋은 팀을 상대로 잘 경쟁하고 싸워보겠다.
일단은 상대가 강하지만 우리의 특징인 빌드업 축구, 주도하는 축구를 어느 정도 좀 시험해보고 좀 살릴 수 있게 하겠다. 물론 우리가 수비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자신있게 싸우겠다고 했고요. 이번 소집에 없는 이재성, 김민재 그리고 첫 경기에 뛸 수 없는 김진수가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전략적인 변화가 좀 있겠지만 그 선수들이 빠졌다고 해서 아예 틀을 바꾸진 않는다. 기존 틀에 그 선수들의 자리에 다른 선수가 들어갈 뿐이지 그 이후로 다른 선수들까지 바꾸거나 전술 전략, 스타팅을 아예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년 전 브라질에 3대 0으로 패배했던 경기가 벤투 감독 부임 후 최악의 패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공격은 나쁘지 않았고 수비도 많은 기회를 내주지 않았다. 실수가 많았다. 잘 싸웠다고 했어요. 즉 실점은 좀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뭐 수비 실수가 나오거나 뭐 세트피스에서 내주거나 또 공격도 장면이 있었는데 골이 좀 운이 따르지 않았고 뭐 이렇게 좀 본 것이죠. 그때와 비교하면 라인업의 변화가 있고 무엇보다 수비진의 두 명이 못 나오니까 김진수, 김민재 선수가 빠지는 부분 때문에 경기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때보다는 조금은 이제 수비적으로 전방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배후 선수들의 수비력이 조금 약해졌다라고 본다면은 앞에서부터 압박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경기와 다를 거라고 했어요. 최종 예선과 비교하면 수비하는 장면이 많을 거고 수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게다가 상대는 압박이 좋다. 즉 우리를 전방부터 압박할 것이다. 아시아 예선에서는 상대 팀들이 전방 압박보다는 뒤로 물러서서 배후 공간을 없애고 축구하니까 공을 쥐고 계속해서 밀집 공간을 뚫어야 되는 경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니까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좀 더 날렵해야 되고 대신에 상대가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니까 우리가 역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상은 조금 다를 것인데 브라질의 고강도 압박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압박만 잘 풀어내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브라질 대표팀의 치치 감독입니다. 한국 축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요. 치치 감독이 또 브라질 내에서도 연구하는 감독, 공부하는 감독으로 유명해요. 코린치안스를 브라질 챔피언 그리고 세계 챔피언으로 이끈 이후에 또 축구 유학을 가기 위해서 뭐 휴식기를 가질 정도로 또 많은 또 공부를 하고 나서 브라질 대표팀을 맡았고 또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루면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인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잘 재건된 나라다라고 하면서 2002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답게 다시 대회를 열어도 될 만큼 좋은 환경 갖추고 있다. 한국에 와서 훈련해보고 시설을 사용해보니까 너무나 대단하다. 얘기했고요. 벤투 감독에 대해서는 크루제이루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면서 또 한국 축구의 최근 경기를 분석했다고 해요. 손흥민뿐 아니라 황희찬 등 좋은 선수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4-3-3 포메이션의 형태로 조화로운 축구를 하고 있더라. 벤투 감독이 오랜 시간 또 팀을 맡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일단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하니까 여기서 성과를 내고 또 이제 어떻게 선수들이 발전했는지를 좀 볼 것이다. 젊은 선수도 많이 뽑았고 새로 뽑은 선수들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삼각형 형태로 패스 플레이, 볼 소유를 하는 팀이다. 빌드업 하는 팀이고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팀이니까 안정된 경기가 될 것 같다. 물러서서 역습하고 타격하는 선굴군, 다이렉트 축구, 일명 뻥축구, 롱볼 축구를 안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재밌는 축구, 과정이 좋은 축구가 될 것이다. 서로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요. 또 한국 선수들 중에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잖아요. 치치 감독이 이제 한국 분들이 경기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손흥민 선수 알고 있고 손흥민 선수를 높이 평가한다. 기술적, 체력적, 멘탈적, 정신적으로 모두 완벽하다고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했어요. 프로에 와서 이런 걸 누리는 게 어려운데 이런 큰 성과, 득점왕을 차지하는 것은 우연히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손흥민이 그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좋은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했던 브라질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 또 방문해가지고 또 일본도 방문하죠. 월드컵을 준비하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은 한국이 월드컵 개최 20주년 맞이한 것에 축가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런 에너지가 해결해주는 건 아니다. 월드컵을 잘 치르려면 그런 기운이라든지 분위기나 뭐 의미 있는 해가 아니라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준비를 잘 할 거고 또 이제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선에서 안티풋볼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겠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는 역시 네이마르인데요. 아쉽게도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과의 경기를 앞둔 최종 훈련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훈련 도중에 발을 부여잡고 고통을 좀 호소했고 좀 더 뛰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빠져나왔거든요.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적 기자회견에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까 브라질 대표팀의 팀 닥터가 이야기를 직접 했는데요. 예전에 그 부위에 부상을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즉각적으로 치료를 한 것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서 바로 빼고 훈련을 빼고 중단하고 처치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우려해서 좀 예방 차원이기도 하다. 다만 부어있기 때문에 경기 출전 의무를 지금 뭐 가능하다 안 하다 말할 수는 없다. 내일 아침까지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발이 이렇게 부었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은 뭐 아주 큰 통증이라보다는 살짝 붓기가 있는 것이고 붓기만 빠지면 통증도 가라앉고 경기에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 같은 경우엔 4경기를 6월달에 치르지만 브라질은 2경기밖에 이제 치르지 않는 일정이다 보니까 치치 감독도 아쉬워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 경기에 네이마르 선수가 뭐 큰 문제가 없다면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편 또 이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에 와서 관광도 하고 한국 관광을 또 대표팀 선수들의 리더로서 주도하는 모습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었고 팬 서비스도 잘해줬는데 원래는 손흥민 선수와 맞팔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팔로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한국 일정 중에 맞팔을 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경기를 중계하는 TV조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에메르송 로얄 선수를 통해 인연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트넘에 이제 뛰고 있는 브라질 대표 풀백 선수인데 최근 이제 토트넘에서 조금 아쉬운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브라질 대표팀에서 좀 밀려났어요. 2019년에 있었던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에서는 로얄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출전하지 않게 됐고 이번에 소집이 안 됐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와 원래 친분은 없어요. 우리 팀 토트넘 브라질 선수가 있는데 에메르송 선수가 있는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이마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브라질에서도 너와 케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어떻게 그렇게 콤비네이션이 좋은지 물어보고 하는데 일단은 에메르송도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오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에메르송이 왔다면은 이제 같이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못 오게 됐으니까 직접 이제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이마르 선수가 에메르송 선수에게 내가 손흥민 선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좀 그 같이 마팔 좀 하자고 해줘. 왜 마팔을 해서 이제 DM을 서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즘엔 또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고 뭐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용이하기 때문에 네이마르 선수가 에메르송 선수한테 손흥민 선수 마팔에서 DM 좀 보내게 물어볼 게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해줘. 이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맺어졌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DM을 통해서 이미 서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경기 중앙에서 만난다면 또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1992년생이고 나란히 왼쪽 윙어고 정말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두 선수가 또 좋은 우정을 이번에 쌓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가 직접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맞대결을 좀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아주 의미 있는 맞대결이 될 것 같고 네이마르 선수가 부상 없이 선발 출전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를 앞두고 제가 이제 독점 보도 하나를 했었는데요. 바로 현재 아약스의 CEO이자 네덜란드 축구의 레전드인 판데르 사르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 경기를 직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미리 약속도 했고 또 같이 컨퍼런스도 참가하는 일정이기도 한데 이번에 내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체크를 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으로 히딩크도 오고 판데사르도 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판데사르가 그런 이유로 올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판데사르가 와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하는 이유는 원래 브라질과의 경기를 직접 보면서 한국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일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데사르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네덜란드 클럽 아약스의 고위 인사, 선수 영입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서 핵심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4명이 함께 내한을 합니다. 먼저 온 인물도 있고요. 물론 판데사르 같은 경우에 지금은 휴가이기 때문에 K-팝의 한류의 팬인 딸과 함께 오긴 하지만 이번에 한국 선수를 직접 보고 영입할지 말지를 좀 추진할지 어떻게 추진할지를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술이사, 선수 영입의 전권을 갖고 있던 마크 오베르마스가 이제 추문 때문에 사임을 했고 현재는 새로운 디렉터를 선임하지 않고 판데르사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데르사르가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를 볼 건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협상의 용이함과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어떤 선수다 확실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역시 황인범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루빈 카잔에서 이미 유럽 무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때문에 지금 일시 계약 중단 상태로 FC 서울에 와서 단기 계약으로 뛰고 있잖아요. 이 계약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루빈 카잔이 지금 이 침공 상황 속에서 자국 리그만 치르는 와중에 이부 리그 강등을 겪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황인범 선수는 루빈 카잔을 떠나게 된 상황이고요. 루빈 카잔 입장에서도 내년 여름이면 또 실질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황인범 선수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정한 비싸지 않은 이적료에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아약스가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흐라벤베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를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황인범 선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황인범 선수라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황의조 선수 본인도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래는 아무 일도 모른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새로운 팀이 생기면 빨리 이동하겠다. 적응해서 빨리 적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9-2020 시즌에 프랑스 리그왕에 진출을 해서 3시즌을 보냈죠. 3시즌 동안 92경기 29득점 7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기록 세웠습니다. 첫 시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보니까 6골 2개의 도움이었지만 지난 시즌에 12득점 3도움 그리고 2021-2022 시즌에 11득점 2도움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11득점을 그 전 시즌 12골보다 좀
빠른 속도로 달성했는데 리그 막판에 팀이 무너지면서 득점을 추가하지 못한 거였거든요. 나이는 92년생으로 손흥민 선수가 같아서 이제 뭐 한참 이제 무르익은 나이인데 보르도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고 또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올여름에 보르도가 재정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팔 수밖에 없고 또 비싼 가격에 팔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뭐 1000만 유로, 1500만 유로를 지난해 여름에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적을 못했는데 지금은 1000만 유로 아래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원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올랭피크 마르세유, 프랑스의 명문 구단이 황의조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아약스 역시 이제 공격 라인에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약스는 사실 뭐 리그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 선수가 도전할 무대는 아닌 것 같다. 뭐 챔피언스 리그를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황의조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약스로 가기보다는 뭐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 리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프랑스 리그왕에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 여기까지도 범위를 볼 수 있겠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밀도 있는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명 유럽 무대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커인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인 에이전트를 좀 선임을 했고요. 김천 상무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갈 수가 없는데 2022년 9월 8일에 제대를 하고 전북 현대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이적할 수는 없지만 이 선수를 지켜보고 뭐 사실은 1월 이적 시장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올 여름부터 조규성 선수를 두고 많은 또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의 결승에 뛰었던 선수들이 합류를 했는데요. 치치 감독이 이 선수들 중에서도 한국전에 선발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사실 체력적으로 생각한다면 안 뛰는 게 맞지만 개인차가 있고 무엇보다 카세미루가 몸 상태 회복이 빠르고 경기 출전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스태프가 이제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파비뉴와 카세미루 모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 두 선수가 다 빠질 경우에는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플랜 A의 전술을 가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선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카세미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브라질의 최대 스포츠 매체인 글로브에서 예상 선발 명단에 카세미르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이마르, 히샬리송, 하피냐가 공격 3인조고 루카스 파케타가 공격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 프레드와 카세미로가 서고 포백 라인 알렉스 산드루, 티아고 실바, 마르키뉴스, 다니 알베스 그리고 이제 알리송 선수는 막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웨베르톤 골키퍼가 골문 지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치치 감독에 대해서 글로브의 프리뷰를 보면은 일단 공격은 부상 문제로 결국 빠지지 않는다면 네이마르가 나오는데 네이마르가 만약 뛰지 못한다면 비니시우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 혹시나 네이마르가 못 뛴다고 하더라도 현재 평가나 현재 활약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망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예상 선발 명단 살펴보면 한국 대표팀은 아무래도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의 3톱에 황인범, 권창훈, 정우영이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하고 김진수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회복이 어렵다 보니까 홍철, 김영권, 권경원, 이용이 포백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문은 김승규 선수가 지키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네이마르가 왼쪽, 히샬리송이 전방, 하피냐가 오른쪽, 파케타가 공격형 미드필드 가까이 뛰고 프레드와 카세미루 혹은 쿠티뉴와 카세미루, 프레드와 기마랑이스 이런 미드필드 조합이 예상되는데 카세미루의 의지가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카세미루가 먼저 나오고 프레드냐 쿠티뉴냐 이 둘 중에 한 명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것이냐 조금 더 안정감을 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쿠티뉴와 프레드의 출전 여부가 바뀔 것 같고요. 포백 라인은 산두루, 마르키뉴스, 실바, 알베스가 되고 골문은 웨베르통이 지키는데 알리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 정말 월드컵 본선 경기처럼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브라질 선수들도 이 경기 월드컵 본선처럼 치르면서 월드컵을 잘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축구가 1999년 브라질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아시아 팀이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라질 언론도 지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 월드컵 16강에서 만날 수도 있는 브라질을 상대로 미리 보는 월드컵 어떻게 펼쳐질지 경기 지켜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경기 후 소식 그리고 해외 반응까지 새로운 유튜브 채널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